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이제 우리가 6평을 치렀습니다. 6월 모의평가 분석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비대면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진행을 밤에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이제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업 때문에 진행을 하지 못했고, 또 여러분들도 모의고사를 치르면 굉장히 피곤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라이브 쇼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쇼로 대체를 했습니다. 오늘 30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별다르게 뭐 새롭게 신유형이 출제된다거나 하는 점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당부할 만한 이야기들로 좀 구성을 해볼까 해요. 자, 오늘 일단 차례부터 좀 보시면 첫 번째 6평의 좀 난이도 분석, 난이도가 좀 어땠고, 등급컷, 예상 등급컷이 어땠고, 좀 전체적인 경향과 난이도를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6평 유형 분석을 할 겁니다. 기존의 유형과 새로운 유형들을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새로운 유형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딱히 뭐 많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평의 이제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영역별 특징과 기본적인 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6평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우리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먹어야 되는지, 6평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시즌 4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예고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평의 난이도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와 현재까지 나온 예상 등급 컷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평의 난이도의 전체적인 난이도나 이제 경향을 좀 보시면 평이하다. 이제 평이하다. 그렇지만 또 평이하진 않았다. 이게 어떤 좀 역설적인 의미인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독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역시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웠다는 얘기고요. 예년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좀 적응이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그 형벌론, 베카리아의 형벌론이라든지 그 PCR 검사와 관련해서 좀 지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올해도 7번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뭔가 추론 능력을 묻는 문제가 올해 딱히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굉장히 좀 그런 것들이 어려웠습니다. 지문 자체의 내용의 난이도는 작년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 지문이라든가 불가능 지문들이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7번 같은 경우 기억, 니은, 디귿을 고르는 것 말고는 새로울 만한 유형이 좀 없었어요. 새로울 만한 유형이 없었고, 기존에 나왔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뭐 낯설다거나 새롭다거나 하는 인상은 못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의 난이도가 더 상승을 한 게 기존에 어떤 용어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인과관계를 바꿔치기 한다든가 아니면 용어를 설명하는 서술 부분이 잘못됐다든가 좀 이런 쪽에서 정답을 골라줘야 되는 게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의 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용어의 왼쪽을 봐야 된다든가 이런 류의 어떤 선지에서 좀 말장난을 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혼동되는 선지들이 여러분들 좀 괴롭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거는 좀 평가원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문에는 아예 새로운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문항은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웠다. 보기문항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작품의 경우에는 자도사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지문이 없었어요. 만약에 지문을 좀 어렵다라고 느꼈으면 문학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문이 하나도 없었고요. 패턴적인 작품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현대시 한 지문 제외하고. 현대소설에서 이제 미스터방이라는 그 비연계 작품이 나왔지만 익숙한 교과서적 작품이고요. 혼동되는 문항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예년하고 비슷한 난이도라는 겁니다. 충실하게 읽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 아니었을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작은 42번을 제외하고 뭐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 뭐 그렇게 지문도 좀 평이해서 좀 쉽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언어는 사실 평이한 난이도긴 한데 원래 6평에서 잘 못해요. 아직 문법 공부가 좀, 그러니까 2학년 때 언어와 매체를 안 했다거나 또 지금 1학기에 이렇게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까먹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까먹은 게 많아서 잘 못합니다. 원래 잘 6평에서 언어를 잘 못 풀어내요. 매체 역시 좀 평이한 난이도였기 때문에 사실 선택 과목은 어렵지 않았지만 특히 언매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 문법 공부를 더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상 등급 컷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상 등급 컷 현재 지금 6월 9일에서 10일 넘어가는 현재 굉장히 낮아요.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께 꽤 좀 높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법과 작문도 지금 87점, 언어와 매체 83, 차이도 둘 다 굉장히 많이 나고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수치가 이렇다면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꾸고 싶은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점수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조정 점수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이제 화법과 작문을 본 친구들이 문학 독서를 본 거, 또 언어와 매체를 본 친구들이 문학 독서를 본 거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을 뭐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뭐 점수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꼭 유리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등급컷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생각보다는 좀 못 본 겁니다. 많이 좀 작년보다는 좀 수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지에 좀 말장난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등급컷은 조금 아쉽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우리 6평의 좀 유형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유형이 나왔고 어떤 좀 기존의 유형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새로운 유형이나 주목해봐야 할 유형은 뭐가 있냐면, 일단은 지문에 대해서는 매체 마지막 지문. 근데 매체 마지막 지문은 지금 그게 나왔잖아요. 저기 인터넷 방송. 최근에 많이 이제 뭐 유튜브나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이제 유형이 나왔는데 매체는 굉장히 다채롭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문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문은 뭐 새로운 유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새롭게 등장했던 유형들, 뭐 독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대로 출제가 됐고, 문학도 뭐 새로울 만한 게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작년에 선택형 수능을 보면서 또 한 번 뭔가 유형을 많이 바꿔버리게 되면 굉장히 그 취지가 흐려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지 뭔가 유형 자체가 이상해서 못 풀었다 이런 말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안정화에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유형들이 그대로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 맞게 대처를 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9평 때 물론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9평까지 봐야 될 건데 만약 이런 취지가 그대로 간다면 수능 때는 등급컷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도 같이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형에 대처를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봐야 할 유형은 뭐가 있냐면, 일단 2번 유형. 2번은 독서 이론인데 그래프하고 같이 좀 엮어서 나온 유형이에요. 그래서 A 부분의 종합적인, 그러니까 A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풀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근데 푸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다만 선지를 좀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각 자료하고 엮어서 나오는 유형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 독서 이론은 항상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다는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독서에서 또 7번 유형, 가나 지문에서 나왔던 건데 문제 형태도 독특합니다. 좀 탐구 같은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가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그런 유가가 편찬했던 책과 그 다음에 조선에서 편찬했던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틀려온 친구들이 많았고 EBS에서는 오답률 3위에 랭크가 돼 있던데 전체적인 독해 능력을 묻는다는 점, 그러니까 종합추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유형이었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경우에는 요번에 진짜 특이했던 건 뭐냐면, 원래 신유형이 늘 출제가 됐거든요. 새로운 지문 형태, 새로운 유형들이 출제가 됐는데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어요. 9평을 좀 봐야 되는데 42번은 독특하긴 했지만 형태가 독특한 것이지 예 아니오를 묻는 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절대 다르지 않고요. 이제 매체의 경우에는 42번 원래는 이 대화방,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대화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원래 두 번째 지문의 가로 보통 출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푸는 거는 뭐 우리 화법 단독에서 3번 문제 있잖아요. 독자의 반응 푸는 것과 동일해서 그대로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매체의 43, 45는 인터넷 방송을 출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이 전혀 없었어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새로울 만한 게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이제 6평의 영역별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작년에 라이브쇼 할 때는 이 새로운 유형이나 의미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길었어요. 왜냐면 선택적 수는 첫 해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딱히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안정화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대처를 잘 하면 될 것 같고요. 6평의 영역별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 일단 지문과 문제 유형은 좀 그대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문 유형이 딱히 없었어요. 새로운 지문 유형이 없었고 문제 유형 역시 새로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선지에서 뭐 답을 골라내는 그런 원리 자체도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이제 현대시의 34번 같이 이제 문맥의 비논리성을 따지는 공동체의 확장,
관련해서 문항은 여전히 존재를 해서 어떤 함축적 의미나 뭐 상황 정서 태도를 찾기보다는 마치 비문학처럼 문맥의 논리성을 따져야 되는 문항은 여전히 존재했고요. 작년보다는 선지의 난이도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 유형은 좀 그대로 나왔고요. EBS 연계 굉장히 중요하죠. 문학에서는 명계율은 다소 낮아졌습니다. 일단은 복합 지문에서 2개가 연계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현대 소설이 하나 연계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현대시에서 하나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에 70%를 유지할 때는 보통 현대시 정도에서만 비연계가 나오고 현대 소설에서는 연계 작품이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대 소설도 비연계 작품이 출제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미스터 방이 출제가 됐죠. 근데 이거는 작가는 연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EBS의 최만식의 논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작가는 연계가 됐지만 또 작품의 내용은 달라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었겠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 방 정도는 좀 아주 패턴적인 작품이고요. 교과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연계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죠. 근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문제가 쉽든 아니면 보기를 주든 패턴적인 작품이든 그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연계에 대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계의 경우에는 빡세게 출제할 가능성은 높고 모르면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자도사가 그랬죠. 그리고 연계를 알면 수월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연계 작품 학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연계 작품은 이번에 복합지문에서 봐서 알겠지만 그 자도사가 들어간 부분이 굉장히 문제의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연계 작품이 복합지문에서 차지하는 문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계 작품 학습은 이제 대처 방안을 보시면 여전히 중요하고요. 패턴적 작품들이 계속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해주시고, 지문과 유형은 딱히 이제 뭐 새로운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전략 그대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서로 넘어가 볼까요? 독서는 역시 지문과 문제 유형은 그렇게 새로운 지문 유형은 없었어요. 가나 지문, 가능 지문, 불가능 지문, 물론 뭐 경제가 나오긴 했지만 90% 이상은 다 봐왔던 유형입니다. 다만 2번에 아까 그래프 있던 거, 4번은 핵심 정보와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유형은 그 전과 같았지만 선지가 조금 모양이 독특하게 생겼었죠. 하지만 푸는 원리는 동일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이번 6평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문의 종합적인 이해,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제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번과 같은 유형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7번과 같은 유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 지문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과학기술이 14, 17에 가 있어서 사실은 한 장을 넘기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왼쪽에 배치가 됐기 때문에 과학이나 기술 지문을 풀어내는 것이 약간 수월했다, 출제자가 좀 배려해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연계와 난이도. 요번에 이제 그 우리가 경제지문 이민과 이중차분법, 요거는 그 EBS 연계에서 이중차분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문이 사실은 오답률을 봤을 때 14, 15번 이 가장 난이도가 좀 높다, 오답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알면은 편한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좀 독하게 공부하고 싶으면, 내가 좀 시간이 있어서 독하게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 과학, 기술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문학과 다르게 확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언제 공부를 사실 하겠어요. 지문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독서 이론 지문은 계속 출제가 되는데 2번이나 3번에서 유형이 좀 독특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A 유형인지 B 유형인지 C 유형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좀 선택하셔서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선지에 좀 말장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1번 그 읽기 요소, 읽기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B 유형,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부 정보를 풀어야 되는 유형들이 5번이나 6번, 14번 같은 유형들이 조금 선지에 말장난을 치는 유형들이 있어서 아닌 것들을 제거하면서 이게 답일지 아닌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용어의 왼쪽도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별로입니다. 사실 이런 건 평가원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였는데, 어쨌든 이런 유형들을 좀 많이 틀려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선지의 난이도가 이런 측면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 대처 방안에 보면 지문 독해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다만 문제 유형과 이제 이런 류의 선지가 계속 나온다면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 우리가 기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문 독해는 문제가 없으나 선지를 다루는 게 좀 골치 아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역별 특징과 대처 방법 선택 과목입니다. 화법과 작문, 뭐 기존의 유형들을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우리가 대비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과연 9평에 또 새로운 유형이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지문형법의 독해 문제 35번에서 독해를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제 생각엔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틀려온 건 정말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착실하게 학습하면 정복이 가능해요. 매체도 그 전에 이제 매체의 특성, 그 우리가 작문에서 마치 작문 맥락 나오듯이 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43번에서 좀 쉬웠습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매체라는 건 늘 발전을 하죠. 인터넷 방송도 있고 뭐 요새는 뭐 쇼츠라든지 뭐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매체 지문 자체가 좀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44, 45에 인터넷 방송 나온 거 보면 그래서 44, 45의 지문 형태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 특징과 대처 방법 봤고요. 이제 고생과 위로 좀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 4번에서 보겠습니다. 어제 밤늦게 어떤 여학생이 좀 질문을 했어요. 저는 독서를 푸는데 좀 시간이 모자르다. 문학을 푸는데 문학과 화작은 다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해요. 수능 국어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단순하죠. 시간이 부족한 건 그냥 실력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뭔가 특이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이잖아요. 여러 번 읽으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쓰면 누구나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 안에 이해를 해서 푸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내가 말 그대로 국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특별하게 뭐에 취약해서 어떤 특별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수험생의 모든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서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살펴봐야 돼요. 문학이나 선택 과목에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독서에 쓸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독서에서 내가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전자라면 문학이나 선택 과목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즉 다 맞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맞았을 때 몇 분이 걸렸나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문학 선택 과목은 내가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독서에서 시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죠. 독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20, 30, 30이라고 생각하고 문학에서 5분 정도 드리고 독서에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35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6평의 의미 보겠습니다. 지금 점수로 미래 예단을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국어는 언제든지 업다운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그 빈 부분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갭을 채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시험 상황에서 전략과 컨디션, 집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일날 집중만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1등급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과 같이 그렇게 뭐 딱 벽이 막혀 있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6평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유형과 경향 분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게 없었어요. 기존의 유형에 잘 대처하시면 되겠고, 나의 위치와 취약점. 내가 이번 시험에서 잘 못 봤다 혹은 잘 봤다라고 했을 때 잘 봐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잘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못 봤다라고 하면 수능 때도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부터 채워 나가자라고 하면 어떤 한 부분을 채웠을 때 결국 국어는 아까 시간의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도 같이 시너지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문학을 40분 동안 풀었단 말이야. 그럼 문학이 취약한 거잖아요. 그럼 문학을 채워. 그럼 문학을 25분 만에 풀었단 말이야. 그럼 15분이 남기 때문에 독서도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같이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확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이나 영어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국어는 그런 과목입니다. 왜? 지문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한 지문에 13점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파악하고 점수가 40점, 50점 아무리 낮아도 학습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같이 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7, 80점으로 오를 수 있는 게 국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취약점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이 6평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냐? 현재, 과거, 미래를 생각합니다. 6월이라 요새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또 기말고사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항상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고민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너무 그런 의미 없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다 정시다 지금 결정 지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2학기 때는 충분히 수능에 대한 옵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내가 이런 성적을 받았을 때 학습의 방법과 태도, 이거는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학습의 태도라고 하는 건 내가 정말 충실하게 복습 또 하고자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것들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지, 학습의 방법이 올바르게 가져가고 학습의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 또 시간은 잘 쓰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미래를 위한 우리가 학습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2학기 때는 자습 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습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면 국어는 충분히 정복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4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면 8주 수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방학이기 때문에 보충 수업도 있을 거고요. 비대면 강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7주에서 10주 정도 양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시즌 4는 다시 한번 시즌 1, 2, 3 때 배웠던 걸 총합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접근법을 다지게 됩니다. 지문에 대한 접근법, 그 다음에 유형 판별의 방법, 대처 방법을 배우게 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 유형을 판별하는 걸 할 겁니다.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화작과 언매 분반 언어 심화 분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반 수업을 하고 나면 또 워크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즌 4에는 그 또 워크북을 실시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모의고사 풀이도 계속해서 이제 워크북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와 문학의 접근법을 완성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르는 시즌이고 빈 부분을 메꿔갈 수 있고 또 충분한 여러분들 워크북과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을 때 여름방학 때 공부를 잘 해두시면 충분히 구평에 수능에 또 좋은 결과 즉 파이널로 가는 징검다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총정리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평 분석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뭐 지문이나 문제가 그렇게 새로운 유형이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대처하던 대로 대처하면 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 컷을 보니까 모든 몇십만의 수험생들이 굉장히 좀 못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앞서 나가는 자가 결과적으로 성공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와 함께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술개국어 수능 프로젝트 온리 원 6평 분석 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